여당에서는요, 이 빈 깡통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도 전 정부에 묻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파견은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빈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필도 없다, 프린터도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새 정부의 방해 범죄 행위다, 책임 묻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전 정부 측 반박도 나와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불평할 이유 없다. 각 방마다 컴퓨터 프린터도 정상 작동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무식 교수님, 이게 범죄 행위다, 책임 묻겠다라는 여당 그 박찬대 직무대행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은 두 가지를 저는 염두에 두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메이킹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했다는 걸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무덤 같다. 그 이야기 뭐예요? 야, 내 앞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아무 일도 안 했나 봐. 뭐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저는 떠올리게 하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다 치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뒤에 어떤 또 의혹을 제기하냐면 이게 증거인멸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직접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갔을 때도 당시 청와대 캐비넷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갔더니 캐비넷에 박근혜 정부 때 물건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적폐청산의 신호가 됐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걸 떠올리면 저는 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용산에 들어갔을 때 그런 윤석열 정부 시대에 있었던 무슨 회개망측한 문건이라도 기대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다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교수 처음 임용돼서 들어가면요, 연구실에 책상하고 그 프린터하고 컴퓨터 그다음에 테이블만 있어요. 거기 나머지 내가 채우는 거예요. 필기도구 내가 갖다 채우고 책도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세상에 용산에서 정리하고 가는데 그럼 지저분하게 쓰던 거 그냥 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은 다 대통령실로 이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절차를 다 밟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걸 자꾸 이슈화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인멸하지 않았나. 이런 엉뚱한 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거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새로 채워가지고 새로 세팅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또 두 분 여야 의원님 오늘 나오고 계신데 김희정 의원님. 네, 아니 정권 교체 처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인수인계 가보셨을 텐데 저런 것까지 시비 걸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실에는 소위 늘공과 어공으로 구성이 됩니다. 늘공은 뭐냐면 원래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실에 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공무원이다.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을 줄여서 어공,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되면 네. 그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대통령실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예, 그런데 이제 소위 그 늘공들이 있는데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총무팀이 있듯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갈 때도 다 포매팅 시켜서 정부에 다 반납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기자재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면 들어간 사람도 이제 새로 직책을 받았으니까 예. 이제 뭐 대변인실, 신임 대변인 김희정 뭐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몇 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정부 비품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 국룰이에요, 국룰.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리고 모두 다 포매팅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이나 이런 데 사람이 오거나 비품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자, 그 서류 가지고 가서 손으로 서류 썼던 게 며칠 있기도 했고요.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일단 완전히 포맷하고 검사한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서 했다가 지급된 컴퓨터 오면 다시 가지고 들어갔던 컴퓨터 완전히 포맷하고 검사받고 반출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게 정권 교체를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유 하다 이제 이런 것까지 시비를 겁니까? 같이 화합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제가 청와대 갔을 때는 50년 만에 수평제 정권 교체 이후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는 대통령 기록물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페이퍼나 이런 건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야 이거 맨땅에 헤딩하는 거구나라고 시체말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컴퓨터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물론 다 포매팅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들어갔는데 뭐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심지어는 뭐 통화해본 분들 얘기에 따르면 막 수기로 지금 뭘 적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나아졌겠죠. 뭐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빈집 들어간 것처럼 너무 황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비품들은 전부 다 국가 재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누구 마음대로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내란의 사실 전모가 다 안 밝혀진 그런 상황에서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 장관들에게 준 그 페이퍼는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 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런 것들 증거인멸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위 말씀하신 대로 어공들은 교체되면서 거의 빠져나가고 한두 분 필요한 분만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 공무원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런데 다 부처로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느냐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임 대통령이 가서 다시 복귀해라라고 해서 지금 거의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원대 복귀해도 그분들이 지금 당장 무슨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 정부에서 이 인사 장관부터 다 인사 이후에 부처에서 뭔가 직제가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였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를테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도요. 그때는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아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예. 업무에 시작돼서 그 준비할 기간이 조금 없었던 것도 양측 사이에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는 인수기간이 한 3달 가까이 돼서 그때 예. 넘길 거는 그 시간 다 넘겼대요. 그리고 소위 그 어공 3분이 남아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 함께 했고 그때도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은 다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니 뭐니 이런 것들도 이제 쓰고 나갔던 소위 그 별정직 공무원들이죠. 어공들은.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다 적어놓고 나갔다 이런 거고요. 자, 탄핵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갈 예. 때도 지금과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로 바로 이제 어제 그제자로 그 임명된 그 비서실 직원들이 있잖아요. 비서관도 있고 그분들하고 바로 교체했고 그때도 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컴퓨터니 뭐니 쓰는 거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의 탄핵 국면에서 이 교체 기회에 보여주는 모습하고 양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고 왜 이런 컴퓨터 프린트기는 다 없는 것인지 뭐 모든 부서에 다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 딱 갔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은 수기로 뭐를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IT 강국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그 첫 출발하는 정권에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네, 양측의 다른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을 외쳤는데 통합이 참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